성공적인 귀족 수술은 코끝의 높이를 낮아 보이게 할 수 없습니다. 정상적인 귀족 수술은 코끝의 높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코끝 수술은 코옆 꺼짐 정도의 영향을 미치므로. 연세엽기 성형외과 이건창입니다. 귀족 수술을 오래 해오면서 환자분들에게 아주 많이 받아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. 귀족 수술하고 눈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보다는 귀족 수술과 코 수술을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월등히 많습니다. 귀족 수술과 코끝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요. 귀족 수술은 코 옆에 꺼진 부분을 메꾸는 수술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, 코 옆이 꺼진 사람일수록 코끝이 낮은 사람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귀족 수술과 코 수술을 동시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두 개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한 개를 먼저 한다면 뭐를 먼저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, 간단하게 코 수술을 먼저 해야 한다고만 설명드리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릴 여유가 없어서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환자분들께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릴까 합니다. 얼굴은 3등분으로 해서 이마, 중안면부, 하안면부로 나뉩니다. 이 세 부분이 조화롭게 발달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이 과도하게 발달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발달이 부진하게 이루어지면 균형 있는 얼굴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이마가 과도하게 발달이 되면 짱구가 되고, 하안면부가 과도하게 발달하면 돌출입이 되고, 중안면부가 부실하게 발달하면 오목 느낌의 얼굴이 되고, 또 과도하게 발달하면 뭔가 들이대는 듯한 느낌의 부담스러운 얼굴이 됩니다. 콧끝과 코 옆은 중안면부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발달이 같은 정도로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코 옆이 많이 꺼진 사람은 코끝도 덜 발달이 돼서 코끝이 낮고, 코 옆이 상대적으로 덜 꺼진 사람은 코끝 모양이 오똑하게 발달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서양 사람들은 코끝이 높고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코옆 꺼짐이 심하지 않아서 귀족 수술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. 귀족 수술은 동양인들이 많이 하는 대표적인 수술입니다. 코 수술과 귀족 수술의 순서는 코 수술이 먼저입니다. 제가 모든 성형외과 의사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코 수술과 귀족 수술을 동시에 한다면 코 수술을 먼저 하고 귀족 수술을 다음에 할 것입니다. 코끝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코 옆 꺼짐 정도가 더 심화되어 보입니다. 반대로 귀족 수술을 한다고 코끝이 낮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과도한 귀족 보형물, 높은 귀족 보형물을 쓴다면 코 옆이 불룩해지면서 코끝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, 그런 경우는 실패한 귀족 수술입니다. 귀족 수술은 푹 꺼진 코 옆 부분을 살짝 꺼진 느낌으로만 바꿔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. 코 옆을 완전히 100% 메꿔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웃을 때 어색하고 원숭이 느낌의 얼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성공적인 귀족 수술은 코끝의 높이를 낮아 보이게 할 수 없습니다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정상적인 귀족 수술은 코끝의 높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코끝 수술은 코옆 꺼짐 정도의 영향을 미치므로 코 수술을 먼저 하고 귀족 수술을 나중에 해야 한답니다. 성형수술은 이제 한 가지만 하는 경우보다는 몇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성형수술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꺼려질 때 어떤 수술을 먼저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고민이 코 수술과 귀족 수술의 순서가 될 것입니다. 코 수술과 귀족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